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애나킴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질문을 바탕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사립어학원을 다니는 게 좋을까요? 커뮤니티 컬리지 ESL 과정을 알아보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셨는데 그럼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싶으신지가 먼저 이제 우선이 돼야 돼요. 그냥 편하게 일상적인 영어 회화 정도를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기를 원하시는 건지, 그런 것부터 정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커뮤니티 컬리지라던가 4년제 대학에서 이제 운영하는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아카데믹한 거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맞춰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렵기도 해요. 낯선 단어도 많이 보고 또 에세이 어떻게 쓰는지 뭐 이런 것도 따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싶은지, 그리고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어학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 컬리지 ESL 과정을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브룩헤븐 같은 경우는 어학연수 과정을 ESOAD라고 불러서 이제 어학연수 과정을 말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신 교수님이 브룩헤븐에서 교수님으로 아직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UNT에도 이제 어학연수 프로그램이 있는데, UNT 프로그램이랑 브룩헤븐 어학연수 과정이랑 둘 다 들어보신 분들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UNT 프로그램이 훨씬 좋다고 말씀은 하세요. 그만큼 공부량도 많고 좀 영어를 아카데믹하게 공부하는 데는 굉장히 매우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튜이션이 4년제 대학교 등록금만큼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의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공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이제 돈이 충분한데, 만약에 공부를 뭐 학사나 석사까지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어학연수 할 때 많은 돈을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나중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 그런 거 생각하셔가지고 이제 학교 정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커뮤니티 컬리지까지 하는 게 어느 정도 목표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 과정을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를 하면서 학교 생활도 어느 정도 하죠. 어학연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컬리지 다니는, 대학교 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혼자서 쓸 수 있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쉐어하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학생회들 거의 다 가입했던 것 같아요. 뭐 여학생회 같은 것도 있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학생회도 있었고, 그냥 학생회도 있었고, 뭐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있었고, 거의 대부분 가서 다 사인업하고 티셔츠도 받고 뭐 배지도 받고 하면서 좀 컬리지 애들하고 어울리는 그런 생활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커뮤니티 컬리지 어학연수 과정을 하면 그런 부분은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전공과 직업에 관해서 여쭤보셨는데, 방사선과 교육 관련 심리 상담 어떤 게 좋을까요? 아니면 어떤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셨는데, 본인이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공부하고 싶은지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방사선과나 초음파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로 또 이제 직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좀 여러 가지 직업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교육 관련 같은 경우는 어소시에이트 디그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일반적인 데이케어예요. 만 5세까지. 근데 퍼블릭, 그러니까 킨더라던가 뭐 엘레멘터리 뭐 이런 쪽으로 교육으로 좀 가시려면 반드시 이제 4년제 학사 학위가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뭐 심리 상담 같은 경우는 머스트 석사까지 하셔야 돼요. 저도 제 필드에 나가면 다 석사예요. 다 석사학위 있고, 석사학위 2개 있는 친구도 있고, 박사 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박사 학위 있는 친구도 있어요. 미국도 이 심리 상담, 심리 치료 이쪽은 다 고학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심리 상담이 하고 싶으시다면 공부를 쭉 하셔야 돼요. 마스터까지. 그리고 뭐 인턴십도 나가셔야 되고 시험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공부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고려해 보셔서 본인에 맞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뭐 방사선도 좋고
에듀케이션도 상당히 재밌고 심리 상담도 좋아요. 특히 달라스의 UNT라고 사이콜로지가 굉장히 강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미국 달라스에서 다 공부하기 이제 좋은 전공들인데 다만 본인이 어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유학원 상담도 좋고 구글로 찾아보는 것도 좋은데 저는 선택이 없어서 구글로 찾아보고 학교 홈페이지 뒤져보고 학교 아카데믹 어드바이저한테 이제 이메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알아봤어요. 근데 유학원 통하면 아무래도 좀 편한데 다만 커뮤니티 컬리지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유학원을 또 찾는 게 일이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커뮤니티 컬리지를 잘 아는 유학원을 이제 알고 계신다 하면은 도움 받으시는 것도 이제 스트레스를 좀 덜 받는데 도움이 되니까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국에서 이제 오는 데 있어서 비자 문제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할 서류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누군가 같이 상담하면은 좀 마음이 심리적으로 편하죠. 그래서 유학원 상담도 좋으시고 구글로 찾아보셔서 하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달라스 안에 커뮤니티 컬리지가 상당히 많아요. 달라스 카운티에 있는 학교가 이제 DCCD고 타렌 카운티도 있고 컬린 카운티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구글 맵 펴 보시고 이제 거기서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하면 여러 학교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주로 DCCD 안에 있는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어학연수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과정이 있는데 레벨이 총 4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레벨 보통 1, 2, 3, 4만 있다고 들었는데 가끔 레벨 G로 받는 0 레벨을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놀렸어요. 야, 레벨 1도 되게 쉬운데 레벨 제로는 뭐 배우냐? ABCD 배우냐? 막 놀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쉽고 좀 더 생활 영어를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너무 지루하잖아요. 오래 듣다 보면 그러면 중간에 자격 요건 맞춰가지고 컬리지 수업을 이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던 게 레벨을 나누는데 결국 모든 레벨 애들이 만나면 말하는 건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듣고 말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 사람들 오면은 대부분 문법 못한다 해도 어느 정도 문법 하시고 단어 모른다 해도 어느 정도 어휘력 있으시거든요. 근데 듣고 말하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미국 와가지고 어학연수 공부하는데 내 레벨 너무 쉬운 것 같고 빨리 스킵해서 컬리지 수업 듣고 싶다 하시면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만 맞추시면은 컬리지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공인된 영어 시험 성적 요구하고 TSI 아마 패스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어드바이저가 뭐 안 된다, 좀 더 어학연수 하라라고 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격 요건만 충분하시면 얼마든지 컬리지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가을 학기가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의 첫 번째는 가을 학기고 그 다음이 봄 학기입니다. 그래서 가을 학기가 새 학기예요. 그래서 저는 봄 학기 시작했는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할 때 봄학기부터 시작하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유니버시티를 가거나 석사를 할 때는 그래도 가을 학기 시작하는 게 좀 편해요. 시간표 짜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순서대로 이제 들어야 될 때 가을 학기가 시작이니까 봄학기부터 들어가면은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된다던가 시간표가 좀 꼬이는 경우가 있는데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학연수 하고 수업 들을 때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봄학기 어학연수 하고 1년 쭉 어학연수 한 다음에 봄학기에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첫 학기를 시작했는데 그런 건 문제가 되진 않지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미국은 가을 학기가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은 봄 학기가 이제 1학년의 첫 학기는 봄 학기죠. 근데 미국은 가을 학기예요. 근데 이것도 좀 주마다 다를 수 있는데 텍사스는 이제 그렇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한국에서 학사학위가 있으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ESL 과정 신청해가지고 미국 비자가 받기 어렵다는 말도 있었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받았고 주변에 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제 또래 친구들은 다 한국에서 학사학위 있었는데도 어학연수 과정으로 비자 받는데 별 문제 없이 잘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트렌드가 있긴 있으니까 유학원 가셔서 한번 좀 상담 받아보시는 거는 이제 괜찮아요. 커뮤니티 컬리지 ESL 과정이 2년 정도 이제 줄 거예요. 근데 1년만 하다 그만두셔도 돼요. 어떤 친구들은 한 학기만 하다 그만두기도 하고 학기 중간에 돌아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뭐 서류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다만 미국에서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때 성적표를 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석사를 지원한다던가 박사를 지원한다던가 할 때 어학연수 다녔던 성적표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된 게 제가 처음 어학연수 시작할 때 알게 된 이제 한국 분인데 그분은 이제 박사를 하고 싶으셔서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미국 박사를 준비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지내면서 영어 공부도 하면서 박사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수월한 면이 많아서 이제 미국에 오신 거죠. 근데 처음에 어학연수 열심히 하고 근데 한데 박사 준비하신 분들 알 거예요. GRE도 공부해야 되고 인터뷰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듣는데 조금 소홀히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성적은 우수하셨어요. 박사 준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올 A가 아니니까 조금 마음에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박사 지원할 때 컬리지에서 나왔던 성적표를 이제 굳이 제출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한국 생각하신 거죠. 한국에서 학사, 석사 다 있으니까 석사 다음에 이제 박사 하실 거고 해서 석사까지 한국에서 이 석사 성적까지만 제출했는데 박사 지원한 학교에서 모든 성적표를 다 제출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좀 당황하셨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그분 성적이 좋아가지고 그냥 당황하면서 냈지만 만약에 성적이 안 좋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학연수를 뭐 1년 계획하고 오셨다가 한 학기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벨 4까지 끝내려면 좀 더 시간이 남았지만 그만두고 싶다 하시면 그만두셔도 되는데 그 학기는 잘 마무리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특수교육 전망 물어보셨는데 사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미국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친구들에게 굉장히 좋은 환경이에요. 저희 동네에도 ABA 센터가 굉장히 많고요. 모든 학교에 스페셜 에듀케이션 반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학교마다 치료사도 많이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좀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좀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친구들은 미국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간혹가다 몇 년 전이죠. 꽤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가기 전이었는데 한국 분이 아이가 스페셜 에듀케이션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걸 봤어요. 그 이유는 언어적으로 좀 부모님이 두려우신 거예요. 왜냐면 학교 가면 다 영어로 상담해야 되고, 아이도 다 이제 영어로 이제 리포트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어렵고, 또 미국은 ABA 센터 가면은 한국처럼 이렇게 막 인테리어가 예쁘고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터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치료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가시는데, 미국은 정말 어떤 장애에 관해서 한국보다 훨씬 더 오픈마인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몰을 가면은 정말 많은 장애 가진 어린아이들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이 일을 하면 친구들이 가끔 물어봐요. 주변 지인분들이 정말 그렇게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많냐 아니면 자폐 진단을 받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냐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러죠. 또 쇼핑몰 가면은 하루에 몇 명씩 보지 않아? 그럼 그렇대요. 그 정도로 많다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만큼 미국에서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교육받을 기회도 많고 그리고 외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람들이 너그럽게 봐주는 면도 있습니다. 특수 교육 쪽으로 교사가 일하는 것도 한국보다는 조금 더 좋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특수 교육은 아니에요. 영유아, 조기 발달, 뭐 개입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어원이고 제가 가정집을 찾아간다던가 아니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서 아이의 발달 상황을 살피고 아이가 어떤 도움이 더 필요한지, 뭐 아이가 언어 치료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아이가 PT가 필요한지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특수교육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저희 팀장님이 원래는 특수교육을 전공하셨다가 나는 교사를 못하겠구나 해서 저희 필드로 넘어오신 지 한 26년, 28년 정도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고 그렇지만 특수교육은 확실히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만큼 발달되고 그렇게 센터가 많다는 건 하시는 분들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한국과 좀 분위기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밌던 질문이 저에게 이제 미국에 어떻게 정착하시게 됐냐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1, 2년만 살다가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정말 정말 착하신 분들이 저 앉혀놓고 저 불러놓고 너 안 된다, 미국에서 살아야 된다, 계속 미국에 살면 뭐가 좋은지 저한테 거의 세뇌 교육하듯이 미국에 살아라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미국이 더 좋은가 했는데 살아보니까 저는 미국에 더 잘 맞고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커뮤니티 컬리지 가서 이제 교수님들이랑 얘기하는데 내가 미국에서 교육받는 게 되게 잘 맞구나라는 거를 좀 여러 순간에서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원래 미술을 전공하러 왔다가 사이콜로지 교수님한테 조금 꿰었죠. 사이콜로지 교수님이 정말 사이콜로지 하라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엔 제가 영어가 안 되니까 사이콜로지는 좀 못할 것 같아서 뭐 할까 하다 여러 고민 끝에 지금은 치료 일도 좀 하고 아동 발달 쪽 하는데 그만큼 교수님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공부 방법도 조금 새롭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좀 더 공부해야지, 취직해야지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오시면은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얻을 수 있는 유학이나 이민에 관한 정보보다 미국에 오시면은 이제 훨씬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미국에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미국에 이민 오실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그건 따로 말씀드릴게요. 석사는 그래서 제가 원래는 미술을 쭉 전공해서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중간에 사이콜로지 수업 듣고 그 교수님 수업은 거의 또 다 듣고 다른 사이콜로지 수업도 듣고 하다 보니까 치료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미술 치료를 하고 싶었는데 달라스에는 미술 치료 이제 학과가 없어가지고 몬테소리도 해보고 이거 해보다가 생각보다 좀 장애도 아니고 디스오더도 아닌데 도움이 필요한 어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제가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어떤 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교에 가면은 난 이런 것들을 꼭 공부할 거다 해서 한 10개 정도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한 10개 중에 9개가 일치하는 학과가 있더라고요. UTD에 Human Development Early Childhood Disorders라는 이제 학과예요. 이게 저희 학과 이름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2년 반? 좀 제 중간에 수술하느냐고 오래 다녔는데, 네, 저는 제가 공부하고 싶은 게 굉장히 확실했고, 그 공부를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서 지원하게 된 거죠. 그리고 달라스에 만약에 오시기로 결심하셨다 하면은 다른 거 정말 다 필요 없는데 운전을 잘 하셔야 돼요. 운전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 어학연수만 하고 간다던가 아니면 그냥 공부만 좀 하다 하신다면은 학교 가까운 아파트를 구하셔도 되고 학교까지 통학이 가능한 버스가 있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있는 곳에 이제 아파트를 구하셔서 이제 지내셔도 되는데 만약에 미국에 좀 더 오래 계실 거고 아니면 미국에 이민을 고려하신다면은 운전을 꼭 하셔야 돼요. 달라스는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되게 국소적으로만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지역을 이제 경험하시고 아니면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녀분을 키우시고 싶다 하시면은 운전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했어요. 왜냐면 한국에 사는 동안은 운전을 해본 적이 없고 미국 오기 직전에 면허 따서 미국에서 처음 이제 운전을 시작한 케이스라서 좀 무서웠어요. 한국이랑 미국, 특히 달라스랑 이 운전 스타일도 다르고 교통 법규 같은 것도 이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운전을 좀 더 능숙하게 하고 오실 수 있다면 달라스 생활이 많이 이제 수월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고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저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사항 보내주시면 너무 반갑고 한국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점을 궁금해 하시는지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상 보시고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